애프터 이펙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베이직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또 알면 유용한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하나 풀어오고요. 여기 이펙트에서 여기 보여지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면 이펙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이펙트를 적용하시려면 먼저 이 레이어를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가 되든 영상이 되든 또는 솔리드 레이어를 만드셔서 선택을 하시든 선택이 되어 있어야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선택이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비활성화돼서 이펙트를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펙트 적용을 하는 부분, 이 이펙트들은 다 여기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는 여기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펙트와 프리셋, 애니메이션의 브라우즈 프리셋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여기에 보여진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 검색을 하시면 빨리 찾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램프라는 이펙트를 보면 이렇게 램프라고 검색을 하면 이 이름의 array가 있는 이름들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RAM이 있는 또 이름이 포함된 것들이 검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램프라고 이렇게 치면 바로 나타나서 이렇게 찾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펙트를 찾고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펙트를 적용하는 방식은 여기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 흰색 솔리드에 드래그 하셔도 되고 여기 레이어에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여기 이펙트 창으로 드래그를 하셔도 다 적용이 되고요. 적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 fx라는 이펙트를 적용한 표시가 납니다. 이것도 여기랑 여기 두 가지가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 이펙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펙트를 이렇게 두플리케이트 컨트롤 D로 해서 하나를 동일하게 두플리케이트를 하고 이것은 이렇게 색상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펙트도 여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쌓아 나갈 수가 있는데요. 레이어처럼 제일 먼저 여기에서 레이어와는 다르군요. 여기선 순서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마스크처럼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램프라는 이펙트의 효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fx를 끄게 되면 얘는 지금 현재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얘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솔리드의 fx를 키면 여기에 어떤 이펙트들을 적용하든지 간에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잠시 이펙트에 대한 적용을 전체를 끄고 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펙트를 이렇게 딜리트 키로 지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fx 키만 이렇게 눈을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을 설정해서 잠시 꺼둘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적용시킬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램프라는 이펙트는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라디언트의 요소와 같습니다. 여기 스타트 오브 램프의 위치 좌표가 여기고요. 여기서 검정색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검정이 시작이 되고 여기 엔드 오브 램프 이거를 드래그해도 이렇게 바뀌겠죠. 위치가 여기 부분은 이제 흰색으로 검정에서 흰색으로 갖는 그라디언트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원하는 부분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블렌드 위드 오리지널은 이 원본의 색상과 같이 이제 바뀌는 정도를 조절한다는 것이죠. 이런 속성에 대한
것들은 다 보면 이름이 비슷해서 겹치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0%라고 하면 이 이펙트가 적용 안 한 것과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라디얼 램프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 안쪽 부분이 될 거고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배경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램프라는 이펙트이고요. 이펙트 중에서 블러 샤퍼는 블러를 주거나 선명하게 만들거나 하는 기능이고요. 블러의 형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패스트 블러, 가우시안 블러의 경우에는 그냥 전체를 이렇게 블러를 주는 기능이고요. 제가 솔리드에 줬네요. 다시 이펙트 블러에서 패스트 블러, 가우시안 블러 이런 것들은 이렇게 블러를 전체적으로 주는 역할을 하고요. 호리전탈 부분으로만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버티컬 부분으로 줄 수도 있겠죠. 이펙트에서도 이렇게 스탑워치 버튼이 있는 것은 다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U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시간이 너무 기네요. N키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트림 컴포트 워커 에어리어로 간단하게 전체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램프 리뷰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되는데요. 훨씬 더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CC 라디오 블러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이 타입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다르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 이렇게 막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순간적으로 뭔가 집중되면서 다시 원래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고, 퀄리티를 더 높이면 더 높은 퀄리티가 나오고 더 느려지겠죠. 페이딩 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이게 어떤 이펙트인지 아실 수가 있고요. 한번 해보시고 계속 이펙트는 이렇게 적용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옵션을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네. 뭐 이런 센터를 바꾸면 뭔가 이런 느낌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스트레이트 줌에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뭔가 느낌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혼합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원본 이미지인데 이거를 블렌딩 모드로 주게 되면 좀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네, 뭔가 이런 이상한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좀 더 강한 느낌을 주면 또 신기한 느낌이 만들어지죠. 이거를 또 두플리케이트 하면 더 느낌이 강해질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많이 버퍼링이 걸리게 되고 이 색감 같은 것도 혼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샤픈과 언샤프 마스크가 있는데, 샤프는 그냥 이런 식으로 수치를 크게 주면 더 선명해지는 것이고요.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깨지게 되죠.
여러 가지 이펙트로 좀 재미난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언샷 마스크의 경우에는 좀 더 스마트한, 똑똑한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마운트, 즉 선명한 정도를 조절하시고 이 라디우스, 이 크기 좀 더 확장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경을. 그리고 스레셜드로 그 부분이 완화되는 정도를 좀 조절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위에도 다양한 느낌의 블러와 또 이런 샤픈되는 형태가 있는데요. 샤프는 이 두 가지밖에 없네요. 다 블러되는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얘는 어떻게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의 경우도 각 RGB 같은 이런 색계 채널에 대해서 따로 분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인버트를 하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 재미난 기능들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 보시면 재미난 효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재미난 느낌을 찾아서 그거를 나중에 적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컬러 코렉션은 컬러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이펙트들인데요. 체인지 컬러의 경우에는 이 색상을 이렇게 휴 부분에 이렇게 변경을 한다거나 색상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라이트니스 이렇게 더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한 반경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톨런스가 이런 반경 허용되는 범위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트의 다른 이펙트들의 메뉴명과 좀 겹치기 때문에 조금 하시다 보면 이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소프트니스는 이런 그 끝부분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죠. 체인지 투 컬러는 이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색상을 좀 섞을 수도 있고요. 보통 맥주나 뭐 이런 거 보면 다른 색은 이렇게 흑백으로 만들고 한 가지 색상만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가지 색상, 맥주에만 색이 뭐 이런 색감이 들어간다거나 할 경우에 이런 거를 잘 사용하면 나머지 색상을 죽이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거는 한 가지 색상을 다른 색으로 변경해 주는 기능이고요. 리브 컬러라고 따로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기 리브 컬러라고 있죠. 네, 이게 한 가지 색상만 두고 나머지 색상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 건데요. 나머지 색상을 흑백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능이죠. 그래서 한 가지 색상만 남기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만들면 좀 더 그 한 가지 색상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더 그래픽적으로도 멋진 느낌이 날 수가 있고요. 컬러 밸런스의 경우에는 이런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의 RGB 영역에서 색상을 좀 더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는 기능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컬러로 분위기를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믹서도 이와 비슷한 기능이고요. 이것들을 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이제 사용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되고요. CC 토너는 듀오톤이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 느낌으로 색을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블렌드 위드 오리지널을 또 이렇게 하면 원본색으로 이렇게 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듀오톤, 트리톤 이런 게 틴트, 트리톤 이런 기능과 같은 건데요. 틴트도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보여주고 트리톤도 세 가지로 보여지는 건데 여기 CC 토너를 사용하면 이것을 한 번에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세피아로 색상을 조절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블렌드 위드 오리지널을 살짝만 섞어도 느낌 있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른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 이미지에도 동일한 이펙트를 적용을 하고 싶다면 이 이펙트를 보는 단축키는 F3입니다. F3이었던 것 같은데 컨트롤 눌리고 0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옆에 있는 0키를 누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기능도 있고요. 네, 이 이펙트를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하고 펭귄의 컨트롤 V로 붙이면 이렇게 그대로 복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색상도 이펙트도 그대로 복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키프레임이 있다면 키프레임도 그대로 복제가 되겠죠. 펜톤의 경우에는 이 5가지로 이렇게 색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여기 커브즈를 보시면 커브즈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환하게 바뀌고요. 밝아지고요.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좀 더 윗부분은 이렇게 밝게 하고 밑에는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주면 좀 더 브라이트니스와 콘트라스트를 높일 수가 있는 이미지가 돼서 이 S자 곡선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점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좀 더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를 막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또 이상한 느낌의 뭔가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다른 이펙트와 조합을 하면 좀 재미난 효과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점들로 이렇게 제어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점을 잡고 드래그를 해서 밖으로 빼시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색상의 정도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레드, 그린, 블루, 알파 이렇게 따로 채널별로 이렇게 색상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RGB와 CMYK의 CMY는 보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의 색상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레드가 올라가게 되고 레드가 많아지게 되고 시안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시안이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그린 색상이 올라가고 마젠타 CM에서 RG에서 G와 CM에서 마젠타가 이렇게 보색 관계에 있게 되는 거고요. RGB 블루에서 CMY 옐로우 이렇게 보색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익스포저 기능도 저는 좋아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어둡게도 만들어주는데요. 보통 저는 트랜지션 부분에 이런 식으로 밝게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합성을 하면 감각적으로 깔끔한 느낌의 트랜지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다가 이렇게 컷이 되는데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면 이 전체 두 가지 레이어에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저를 컨트롤 X로 잘라 버리고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이렇게 익스포저를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 되는 부분에 U키를 눌러서 현재 0이죠. 0을 앞쪽으로 좀 갖다 대고요.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밝아지는 부분에서 다시 0으로 주면 여기서 반짝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뭔가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죠. 더 이렇게 많이 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선명한 것보다 좀 흐리게 만들면 좀 더 잘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를 주는 것이죠. 똑같이. 여기 부분이 이제 어두워졌는데 리핏 엣지 픽셀즈를 해주면 똑같이 밝아지게 되고요. 다시 0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블러를 너무 많이 줬네요. 이 정도만 주고 이 키프레임의 위치에 따라서 이 느낌이 계속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좁혀주면 어떨까요? 네, 뭔가 이렇게 반짝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기도 하고 여기에 F9 키를 눌러서 좀 천천히 이렇게 줄어들면 뭐 이런 식으로 느낌도 날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스케일을 만약에 이렇게 커져 있다가 줄어드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속도가 이렇게 이 정도로 나타난 것보다 사실 더 큰 데서 줄어들면 훨씬 더 느낌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그래프 에디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 급격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기를 더 키우면 더 이제 이렇게 더 빨리 뭔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이렇게 키프레임과 각 수치로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포토 필터는 전체적인 색감을 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0으로 하면 원본으로 돌아가지만 약간 색상을 추가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한 개의 이미지에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주게 되면 전체적인 색감이 조율이 되는 것이죠. 레벨즈도 휴 세츄레이션과 비슷한 기능이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줌으로써 좀 더 대비가 심하게, 콘트라스트가 심하게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섀도우 하이라이트 이런 걸 주게 되면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잡아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블렌드 위드 오리지널을 잘 하면 좀 이미지를 이쁘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섀도우 하이라이트 한 방으로 주고 이미지가 좀 더 보완이 될 수도 있고요. 위에 다른 거는 한 번씩 클릭을 해 보셔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라이트니스와 콘트라스트로 조절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디스톨트는 이미지를 변형하는 것에 대한 이펙트를 모아둔 것인데요. 베지얼 랩은 이렇게 이미지에 이런 곡선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고 위치를 바꿔서 주게 되면 이런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굴지는 이렇게 확대하는 듯한 느낌, 돋보기 툴로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고, 더 이제 위로 올라온 느낌. 근데 이제 많이 주면 왜곡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이 라인은 없어지겠죠,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키를 주게 되면 약간 코가 벌렁벌렁 한다거나, 눈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생동감 있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겠죠. 이 페이지 턴이라는 거는 트랜지션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런 종이가 넘어가는 느낌을 쓸 때 많이 쓰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 폴드 포지션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폴드 라디어스를 하게 되면 아까는 이 붙어 있었지만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좀 더 이렇게 크게 넘기는 듯한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이트의 디렉션도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백의 오퍼서티를 조절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기본은 여기 현재 이미지가 백이 되어 있지만 새로운 백 레이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 레이어를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다른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백 페이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자체는 없어도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만약에 다른 이미지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키를 줘보면 여기 키프레임을 주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백의 오퍼서티도 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페이지 턴 이펙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굳이 안 넘기고 그냥 이렇게 좀 약간 펄럭펄럭이는 느낌을 줘도 3D적인 느낌이 나고 좀 더 살아나겠죠, 영상이. 잡지라든지 그런 것을 배치를 할 때 이런 것을 줘서 좀 이렇게 바람이 날리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리키파이는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것과 같고요. 여기 디스토션 메쉬에 키프레임을 주시고 움직이게 되면 이것을 또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잘 사용하면 재밌는 또 움직이는 느낌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메쉬 앱은 이 로우즈와 컬럼즈의 수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 정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다 움직임을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토션 메쉬에 체크를 해서 움직임을 줄 수가 있겠죠.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에볼루션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이 형태에 맞춰서 어마운트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내기 좋고, 어마운트를 만약에 많이 주면 이렇게 일그러지기도 하고, 사이즈를 크게 주면 또 재미난 느낌이 나기도 하죠. 이것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에도 이렇게 주게 되면 텍스트에 유리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이 에볼루션에 키를 줘서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익스프레션을 줄 때 Alt를 누르고 스탑워치 키를 눌린 다음에 타임이라는 타임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을 주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급격하게 하고 싶다면 수치를 더 올려주면 될 것이고요. 이럴 때는 타임이라는 익스프레션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랩이나 트리머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자동화돼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뭐 위아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위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익스프레션 컨트롤즈는 전에 슬라이더 컨트롤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냥 키프레임을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더 다양한 익스프레션 컨트롤즈를 잘 사용하면 좋을 텐데, 비디오 하이브의 템플릿을 보시면 이 익스프레션이 적용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파악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펙트들이 비디오 하이브에서 다 이펙트가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펙트들을 다 하나하나 그렇게 뜯어보시고 이게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더 실무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다음에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면 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너레이트는 이제 새로운 것을 생성해주는 형태가 되고요. 이미지가 있더라도 이 이미지가 아니라 새로 자기만의 형태로 보여주는 이펙트들이 대부분입니다. 포컬러 그라디언트를 하게 되면 아까 램프와 다르게 이 네 가지 면으로 색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즈 형태로도 많이 쓰이고 색상을 혼합하는 형태로도 많이 쓰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블렌딩 모드를 add나 뭐 다른 걸로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보통 이미지에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따로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서 솔리드 레이어에 적용을 하고 여기 모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 솔리드 레이어에도 따로 오퍼서티로 이렇게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마스크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색상을 따로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F를 누르면 이렇게 마스크 패드 값만 이렇게 뜹니다. 단축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을 줘서 색상이 돌아가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서클이라는 것을 주면 여기 이런 식으로 0에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인데요. 여기 엣지를 다른 형태로 정하게 되면 이 띵리스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라디어스의 크기도 따로 조절할 수 있어서 원으로 파형이 퍼지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적용하기보다는 이런 솔리드 레이어에 보통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미지 하는 것보다 솔리드 레이어에 해야 램이라든지 그런 부하가 되는 컴퓨터의 이런 메모리를 부하되는 부분도 좀 더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드밴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번개 형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도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해보면서 원하는 번개 형태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이라는 이펙트는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색상을 덮어주는 것이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펙트이기도 합니다. 텍스트 자체에도 이렇게 색상이 있지만 이펙트를 필을 주면은 그 필 이펙트가 더 상위에 먼저 먹히게 돼서 필 이펙트가 먹히겠죠. 필을 주면 기본적으로 빨간색인데요. 이렇게 원하시는 색상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색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이트 버스트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밝고 이렇게 버스트 되는 집중돼서 하는 이런 효과를 줘서 이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미지에 집중이 될 수도 있고요. 트랜지션 형태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겁고요. 위에 다른 것들은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트로크는 그냥 아무런 그게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all 마스크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 이런 마스크에 대한 명령어들이 있는 것은 이 마스크를 그려주시면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는 넌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흰색으로 스트로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크기도 만드실 수가 있고 하드니스 정도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오퍼서티라든지 여러가지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킹은 보통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에서 키를 뺀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나 뭐 그런 것, 영화에서 이런 거 촬영할 때 뒷 배경을 CG를 넣거나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있고 뒷부분에 이런 사람 형태만 이렇게 따고 뒷 배경을 뭔가 우주에 뭔가를 넣거나
뭐 그런 걸 넣을 때는 이제 3D로 제작이 보통 하겠죠. 근데 이 그린 스크린으로 촬영해서 이 빼는 이유는 사람을 이렇게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람 형태를 땄다면 이것들이 사람이 또 움직일 것입니다. 움직이면 또 거기에 맞춰서 여기 마스크 패스로 이렇게 계속 이 부분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사람이 손가락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렇게 따야 된다는 게 엄청난 노가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린 스크린으로 처음부터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그린 스크린 되는 부분만 따로 인식을 시켜서 한 번에 그냥 뺄 수 있게끔 또는 약간의 공정을 더 거쳐서 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키 부분이고요. 보통 키라이트라고 하는 이게 키가 상당히 잘 빠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두워졌는데 여기 투명한 부분을 이제 해서 보면은 이렇게 키가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투명해지게 된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조절함으로 더 빠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외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만 잘 설정을 하셔도 이렇게 잘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걸로도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프라이머트 키어라는 것이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머트 키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라는 것은 이 키를 빼거나 뭐 이런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테두리 부분부터 이렇게 좀 먹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이렇게 좀 먹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약간 그린 스크린에서 키를 빼면 끝부분이 이렇게 그린 부분이 좀 묻을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먹어서 빼주는 기능이고요. 노이즈는 실질적으로 노이즈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이즈를 주게 되면 이렇게 사각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지금 이렇게 노이즈가 먹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먹고 싶다면 이 모드에서 파이널 아웃풋으로 해주셔야 전체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 프리셋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또 다른 형태의 노이즈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치는 여기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들인데요. 되게 재미난 효과들이 많이 있고요. 어떤 기능들을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이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어떤 걸로 제작이 되었는지 아시면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깨지게 한다거나 중력의 영향을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시간을 좀 더 뒤에 시작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입자를 많이 줄 수도 있겠죠. 입자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깨주는 기능이죠.
이런 식으로 재미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하나씩. 스타일라이즈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주는 그런 스타일을 좀 조절해주는 기능들이고요. 이런 카툰 형태로 보인다거나, 비디오 스크라이브에는 이런 라인 형태가 좋으니까요. 여기에서 카툰을 적용해서 비디오 스크라이브에서 이렇게 주면은 애니메이션 되는 느낌을 더 잘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디오 스크라이브와 이 카툰 이펙트를 연동을 하면 참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필름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 그대로 알파로 이렇게 뭔가 타는 느낌으로 종이가 타는 느낌이 들죠. 텍스트에다 해도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요. 이렇게 좀 테두리가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션 용도로 쓰실 수도 있겠죠. 글로우를 주게 되면 이렇게 밝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정도가 이제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좀 조절을 해 나갈 수도 있고, 라디어스를 더 넓게 줄 수도 있고 좁혀 줄 수도 있고. 글로우를 줄 수가 있겠죠. 오리지널 컬러는 이 이미지의 색상이고요. AMP 컬러는 여기 A와 B 색깔로 이렇게 조절을 따로 하실 수도 있는 기능이죠. 글로우를 더 주게 되면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글로우 느낌이 다르게 되겠죠. 컬레이더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런 프랙탈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고요. 배경에 쓰기에 괜찮을 수도 있겠죠. 플라워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이 형태와 애니메이션을 좀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이 위치를 바꾼다거나 사이즈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재미난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펙트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기능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보시면은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모션 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3D로 카메라랑 이렇게 만들기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미러 엣지를 클릭을 하시고 아웃풋 이베스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배치가 계속 쭉 됩니다. 그래서 뭐 배경에 나무 판자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반복을 시켜서 리셋을 하면 원래 속성으로 돌아옵니다. 원래대로 반복을 시켜서 이렇게 나무 타일이 반복이 돼서 전체적인 3D 카메라가 가는 부분에 다 보여지게끔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러프 에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을 러프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끝이 좀 러프해졌죠? 글자에 적용을 해도 이런 식의 느낌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또는 먹물로 매트를 그런 느낌의 매트를 사용해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텍스트의 넘버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즈로 만들 수도 있고, 현재는 이 원본의 이미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 나가죠. 솔리드 만들고, 네, 다시 색상 또 이렇게 원하는 색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데미컬 플레이스즈에 0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0이 되고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0에서 100까지를 카운트다운 해야 된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에서 100까지 보여져야 된다. 텍스트를 0으로 입력을 하고 영을 움직여야 된다. 그러려면 이 소스 텍스트 부분에 키프레임을 주면 이렇게 홀드 키프레임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1로 바꾸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잡히죠. 0, 1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되죠. 타이핑할 때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타이핑하는 느낌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타이핑하는 느낌이 날 것입니다. 탁탁탁탁 이러면서 타이핑 그것과 같이 사운드와 같이 이렇게 하면 타이핑하는 느낌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0에서 100으로 이렇게 또는 1000까지 그렇게 하려면 힘들죠. 이럴 때는 넘버즈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0에서 이렇게 하면서 1000까지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랜덤 밸류주로 하게 되면 랜덤하게 이렇게 수치가 만들어지고 또 타임 코드를 하게 되면 이 타임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네. 넘버즈라는 게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최적화 이런 카운팅 하기에 좋은 것이고요. 이 타임은 시간에 대한 것인데요. 네. 현재 영상을 잠깐 재생해 보면 네, 이런 영상인데요. 타임에 포스터라이즈 타임을 눌러보면 이 프레임 레이트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초에 몇 개의 이미지가 보여질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 10으로 바꾸게 되면 끊기는 느낌이 나죠. 3으로 해서 보면 더 끊기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이걸로 스탑모션 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는 영상으로 촬영을 했지만 이렇게 끊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촬영이 되는 것이 있죠. 그럼 스탑모션 같은 느낌이 나겠죠? 트랜지션은 말 그대로 트랜지션을 해주는 그런 것들 모아놓은 것인데요. 여기 트랜지션 컴플레이션을 0에서 100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면 그 뒤에 레이어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알파로 빼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주게 되면 이런 헤더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펙트의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디조브들인 거죠. 네, 이것도 다 하나씩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디조브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운드에 대해서도 이런 효과들을 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3D로 이제 렌더링을 했을 때 이것들을 혼합할 때 이런 것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기본적인 이펙트들은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유료 플러그인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유료 플러그인은 따로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놨습니다. 여기 에펙 플러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엘리먼트 3D, 옵티컬 플레어, 트랙 코드 플러그인, 사파이어 플러그인, 트위치 이펙트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이고 되게 유명한 플러그인들만 이렇게 제가 올려놨고요. 이외에도 유료 플러그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멋진 영상들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것이고요. 여기 있는 소개 영상들을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이런 플러그인에 대해서도 더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